저는 타티아나 쿠즈네초바입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출신이었던 제가 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더 충격적인 건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만난 옛 발레단 후배의 현재 모습을 보고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토록 실력 좋았던 후배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 어머니가 제게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육인 딸에게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트에서 본 러시아의 현실과 5살. 딸이 할머니와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에서 제가 내린 선택이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발레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7살부터 발레를 시작했죠. 부모님은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18살에 볼쇼이 발레단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온 가족이 기뻐했답니다. 타티아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박수를 받는 그 순간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29살 되던 해 연습 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발레가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죠. 특히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 한국의 무용학원에서 강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잘 모르겠고 언어도 다르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한국에 왔습니다. 2019년 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도 서투르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무용학원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줬어요. 선생님, 발레 너무 예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용학원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분이 바로 지금의 남편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 음식을 그리워하면 함께 만들어 보자고 했고,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답답해하면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타티아나 씨,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요? 민준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020년에 결혼을 했고 2021년에 딸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소피아는 정말 예쁘게 자랐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둘 다 배우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삶은 러시아에서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따뜻했고 시스템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과 소피아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발레를 못하게 된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2024년 여름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티아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죠. 수술을 받아야 한다.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 저는 바로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소피아가 아직 어린데 괜찮을까? 하지만 저는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딸이 곁에 있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민준도 결국 이해해줬습니다. 그럼 소피아랑 함께 다녀와.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소피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히 불안했습니다.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많이 변했을 텐데 과연 러시아가 예전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민준이 말했어요. 빨리 돌아와. 우리 집이 너무 적막할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5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인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걸까요? 공항 직원들의 표정도 예전보다 더 무뚝뚝해 보였어요. 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첫 인사부터 어색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의 인사가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를 꼭 안아주셨을 텐데 이번엔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소피아, 할머니에게 인사해. 소피아가 할머니께 인사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인사했거든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러시아 말로 해야지. 그런데 소피아는 러시아어 인사를 잘 못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가 더 편해졌거든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러시아 말을 못하네.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소피아는 제 딸이고 러시아인의 피가 흐르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대화가 끊어졌어요. 어머니와 소피아 사이에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어색함은 계속됐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받기만 하시고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예전에 따뜻하던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죠. 그날 밤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재회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며칠 후에 옛 발레단 후배 안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나는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였는데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었죠. 안나, 오랜만이야. 카페에서 만날까? 안나는 좋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후배와의 만남이 기대됐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안나의 모습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예전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안나, 어떻게 지내? 안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타티아나, 나도 무릎을 다쳤어. 3년 전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와 같은 부상을 당한 거였죠. 지금은 뭘 하고 있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력 좋았던 안나가 마트 계산원이라니. 안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발레단에서 나온 후에 다른 일을 찾아봤는데 쉽지 않았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안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예전에 무대에서 웃으며 춤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타티아나, 너는 정말 잘한 것 같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거 말이야. 안나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안나를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안나, 힘들지? 많이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살아야 하니까. 안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안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 며칠 여유가 있었어요. 소피아가 한국에서 자주 먹던 과자를 사달라고 해서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진열대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물건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좋아하는 과자를 찾았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1,000원 정도 하는 과자가 여기서는 3,000원 정도였어요. 소피아야, 이거 너무 비싸다. 소피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과자였거든요. 계산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 결제가 자꾸 안 됐거든요. 계산원이 몇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오류가 났어요. 현금으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은 카드 결제가 정말 편리했는데 말이죠. 마트를 나오면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마트가 더 좋아요. 소피아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한국의 마트는 정말 편리하고 물건도 다양했거든요. 가격도 러시아보다 합리적이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모든 게 비싸졌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아버지도 말씀하셨죠. 예전 같지 않다.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게 불안정해.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고 회복 중일 때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나아지셨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타티아나,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소피아를 보면 알겠다. 이 아이는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편해. 맞는 말이었어요. 소피아는 러시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이 그리워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늙었고 소피아는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 거기가 내 집이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타티아나, 우리는 괜찮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딸이 멀리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말이죠. 소피아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기 어려워했어요. 러시아어를 잘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거든요. 소피아야, 할머니께 뭐라고 말하고 싶어? 소피아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으세요. 제가 러시아어로 통역해드렸지만 직접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소피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한국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소피아에게는 한국이 진짜 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에 온 지 2주가 지나자 민준이 그리워졌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게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 밤 민준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민준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울어? 집이 너무 적막해서. 소피아 웃음소리도 안 들리고 타티아나가 만든 음식 냄새도 안 나고. 민준의 말을 듣고 저도 울컥했어요. 민준아, 미안해. 미안할 게 뭐야? 어머니 간병해야 하는데. 그런데 정말 보고 싶어. 민준은 새벽에도 저에게 전화했어요. 잠깐이라도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민준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없어도 혼자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리워해 주니까요. 소피아도 아빠와 통화할 때마다 울었어요. 아빠, 언제 만나? 아빠도 소피아 보고 싶어. 빨리 한국에 와. 소피아는 아빠에게 러시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괜찮아. 사랑하는 마음은 말이 없어도 통해. 민준의 말이 정말 따뜻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 말했어요. 타티아나,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민준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할머니께 그림을 그려드린 거였어요. 소피아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나 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와 저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림 밑에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모두 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하다. 소피아가 러시아어를 제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향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어머니는 그 그림을 보시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소피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소피아. 어머니는 소피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볼에 뽀뽀해 주셨어요. 소피아도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소피아와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시고 소피아가 좋아하는 러시아 과자도 사다 주셨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타티아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소피아는 한국에서 자라는 게 맞는 것 같다. 거기가 아이의 집이야.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도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잖아. 민준이 참 좋은 사람 같다. 어머니. 가끔 영상통화하면서 소피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행복을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소피아에게 러시아 인형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머니 생각날 때 이거 보렴. 소피아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이번에는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피아도 할머니와 마음이 통했나 봐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다녀왔어. 민준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소피아는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도 많이 보고 싶었어. 집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생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지셨어요.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피아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그리웠지? 소피아는 할머니가 준 러시아 인형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시부모님은 그 인형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밤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게 꼭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걸 말이죠. 러시아는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제게 더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소피아에게도 한국이 진짜 고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꿈을 키우고,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테니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이제 저에게 고향은 두 개가 되었어요. 태어난 곳 러시아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국. 둘 다 소중한 제 고향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은 한국이에요. 여기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발레를 그만두게 되어서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한국에 올 일도, 민준을 만날 일도, 소피아를 낳을 일도 없었겠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결정도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새로운 꿈도 생겼거든요. 요즘은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이 춤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뻐져요. 제가 볼쇼이 발레단에서 무대에 섰을 때의 기쁨과는 또 다른 행복이에요. 민준도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응원해줘요. 가끔 무용학원 발표회에 와서 아이들 공연을 보고는 박수를 열심히 쳐줘요. 소피아도 엄마가 발레 선생님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소피아의 이 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찬사예요. 러시아 부모님과도 이제 영상통화를 자주 해요.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소피아와도 조금씩 러시아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티아나가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기쁘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놀러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와서 소피아도 보고 민준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다. 어머니의 이 말씀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가 제가 사는 곳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민준도 시부모님을 뵙게 된다며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러시아 음식도 배워서 대접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무릎 부상으로 발레를 그만두게 된 것,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혼자 온 것, 그 모든 게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겠지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민준, 소피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가끔 러시아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소피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러시아어도 가르칠 예정이에요.
진정한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에게는 한국이 그런 곳이에요.